비트코인 투자로 비트코인 내가 10개를 모아서 10억이 됐다. 뭐 빵원에서 된 건 아니지만, 그럼 이 10억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오롯이 현금 10억이 됩니다. 이게 짱이지 않습니까? 그냥 100% 현금 10억이 다 내 거인 거예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쵸? 이거 팔면은 이건 반밖에 손에 못 쥐는데 이거는 전부 다 내 돈이다.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력 있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기입니다. 제가 시황 방송을 자주 하려고 했는데 개인 사정상 지난주에 방송을 좀 못했어요. 약속을 못 지켜서 대단히 죄송한데 뭐 사실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인성이 정말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시거든요. 제가 아는 모든 분들 중에서 인성이 가장 좋으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인어른 보고 배우면서 저도 인성이 좀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를 믿으시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좋은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대한 자주 아침 경제 시황 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시황 방송 했었는데 목요일날 돌아가셔서 제가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킨 건 아니라는 거 제가 일단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원래 9시 전에 제가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9시 전에 하려니까 제가 너무 바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제 아들이 2명 있는데 초등학생 2 아들과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애들 이제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씻고 이렇게 출근해서 방송을 하려니까 9시가 좀 이렇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9시 반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자료 준비가 너무 좀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서울 갈 일이 있거나 뭐 다른 일정이 있으면 방송을 못 하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9시 방송은 꼭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근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사건이 많았으니까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일 큰 이벤트가 있었죠. 미국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CPI가 뭐냐 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겠죠. 이게 높으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고, 이게 낮으면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어저께 6월 13일이 어저께였죠. 어저께 9시 30분에 저는 이렇게 CPI 발표나 여기 뭐 써있는데 FOMC라고 하죠. 미국 금리 발표 이런 날은 좀 집중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커져요. 주식도 변동성이 커지고 코인도 변동성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가급적이면 제가 실시간으로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거든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밤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실시간으로 이게 뉴스도 보고 차트 통해서 거래도 했죠. 선물 거래도 했어요. 예측이 4.1%였는데 4%, 뭐 0.1% 낮긴 하지만 뭐 거기서 거기죠. 크게 낮아졌어요. 그쵸? 크게 낮아진 데는 에너지가 유가랑 임대료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뭐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인데 뭐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무려 3분의 1이 임대료인 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대료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되게 주요 이슈예요. 물가지수에서. 그게 좀 많이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임대료가 이제 처음으로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높았다가. 그래서 그게 반영돼서 4%대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게 9% 넘은 게 피크였거든요. 피크를 지나서 뭐 쭉 내려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제 의견으로는 이 CPI가 더 이상 뭐 코인이나 주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참고만 할 뿐이죠.
네. 그냥 이렇다고 참고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3%대 뭐 떨어지겠죠? 그럼 더 이상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큰 거는 이제 내일 새벽이죠. 오늘 밤 늦게, 내일 새벽, 페드, FOMC가 있어요. 지금 6월 15일 새벽 3시, 오늘 14일이니까 한국 시간이거든요. 요게 이제 FOMC 발표가 있는데 계속 났다가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무시무시했죠 이때. 이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때 막 어마어마했잖아요. 주택가격 쭉쭉 떨어지고 뭐 코인 주식 다 엄청나게 떨어졌던 이 시기를 이제 지나고 뭐 귀엽게 이제 좀 베이비 스텝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에는 0.25% 베이비 스텝 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4분의 3 확률로 0%, 그러니까 동결이죠, 동결. 동결될 확률이 75%고 4분의 1 확률로 베이비 스텝 0.25% 인상. 네, 이거를 점치고 있거든요. 거의 시장의 예측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냥 거의 100%니까 좀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새벽 3시인데 좀 피곤하긴 한데 이때도 좀 일어나서 거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에 좀 차트 열심히 보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새벽 3시 좀 압박이 있죠. 네, 그래도 미국 CPI는 편안한 시간인데 새벽 3시 늘 새벽 3시잖아요. 그죠? 이때는 좀 피곤하긴 합니다. 이번에는 동결될 것 같고, 네, 그리고 7월 27일 다음 FOMC 때는 제 생각에 여기에서 0.25% 올려서 5.5%에서 좀 이제 여기서 횡보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의견은 아니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장의 전문가들이 다 맞았어요. 네, 보니까 다 맞았어요. 그리고 올 연말 정도에 한 베이비 스텝으로 하락, 네, 그냥 조금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0.25% 정도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일이 생겨요. 요즘에 좀 이렇게 코인 차트가 되게 횡보하잖아요. 그죠? 네, 요때 시간을 보면은 9시 30분. 아까 보셨죠? 네, 미국 CPI 발표 시간이 이때 9시 30분이었어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은, 네,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 거래를 하니까 어저께도 실시간으로 한 이때부터 했는데, 사실 그때 예측이 되게 잘 맞았어요. 어떻게 맞았냐면, 미국 CPI 지수는 제 생각에 한 4% 정도 안팎 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이게 뭐 3.8%가 나오든 4.5%가 나오든 사실 저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CPI가 저는 몇이 되든 이런 거를 관심 두는 게 아니라 CPI 발표가 있으니까 변동성이 커지겠다. 네, 이 생각만 합니다.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네, 요때가 한 9시 정도? 네, 9시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해서 네, 슬슬 오르더라고요. 저는 이때 포지션이 25,850, 네, 요쯤부터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포지션이.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털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네, 여기에 올라줬어요. 예, 끝까지 못 먹었고 한 26,200 정도? 네, 여기 정도에서 다 털었습니다. 네, 코인 포지션 비트코인 다 정리하고 알트들도 다 정리했어요. 원래 제가 알트는 잘 안 들어가는데 이번에 뭐 로빈후드, 뭐 게리 겐슬러라고 아시나요? 요즘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은 뭐 공공의 적이죠. 네, 게리 겐슬러 이름도 왠지 욕 같잖아요. 네, 욕바지라고 할 수 있는데 SEC라고, 네, 여기서 뭐 코인 모든 알트코인은 전부 다 뭐 증권이다 해가지고 증권 허가를 안 받고 하는 코인 거래소는 모두 불법이다, 뭐 이런 소리 해서 알트코인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날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거를 좀 주시를 못해서 조금 뒤늦게 들어가긴 했는데 어찌됐거나 뒤늦게 들어갔지만 이때 많이 올라서 다 털고 수익을 좀 많이 얻었어요. 어저께는 수익 좀 많이 얻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좀 쇼 포지션에 들어갔어요. 쇼 포지션에 들어가서 여기 끝까지 못 먹고 한 요쯤에 한 25,900 후반? 네, 약 26,000 정도에서 한 여기서 한 200달러 정도, 네, 하락 숏을 먹고 좀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고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고, 그래서 롱 포지션 두 개 들어가서 한 25,850불 정도에 지금 들고 있어요. 100불 정도 지금 뭐 수익권이네요. 아주 조금 수익권. 네. 근데 뭐 일찍 털 생각은 없고 한 26,000 넘어가서 한 27,000을 이번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가냐 뭐 이런 건 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CPI 발표가 있거나 FOMC 뭐 발표가 있으면 이 무빙이 커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되게 많이 자고 있었거든요. 뭐 별로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죠? 좀 자고 있었는데 그 FOMC 한번 발표에 이게 뭐 한 3일치 움직일 거 혼자 다 움직였죠. 어저께 뭐 몇 시간 만에. 이래서 좀 거래하기가 좀 좋다. 거래하는 건 사실 되게 쉽지 않습니까? 이게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뭐 계속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변동폭만 크면은 벌기는 좀 어렵지 않은데 변동폭이 작으면 되게 좀 어려워요. 뭐 수수료 내면 남는 게 좀 없어지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렇다. 예,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 선물 위주로 합니다. 알트는 거의 안 하고 이번에 게리 겐슬러 이벤트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하고 있지만 알트는 선물 거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현물만 조금 담고 있는데 비트코인 위주로 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코인 초보시면 비트코인 위주로 하시면 좋겠어요. 비트코인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10만원, 10만원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만원, 만원만 투자해보세요. 만원의 행복. 만원이 빵원 되긴 힘들거든요. 잃어봤자 5천원 정도 잃고 따봤자 뭐 한 만원 정도 딸 텐데 이게 뭐 위험합니까? 안 위험하죠. 네, 이것만 해도 차트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차트를 공부하면 장점이 코인 투자할 땐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 주식 투자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심지어 부동산 투자할 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냐?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다리는 거. 투자라는 게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는 기다림이다. 인내가 돈이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하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쯤에서 포지션 잡고 있었으니까 이제 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계속 올라가면 계속 팔고 싶거든요. 근데 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CPI 발표가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근데 9시 30분이 되도록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 게 한 40분인가 45분쯤 올라갔어요. 네, 그때까지 기다려서 수익을 볼 수 있었죠. 그다음 쇼 포지션 들어가서 한 이쯤에서 뭐 팔고 싶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조금만 내려와도 팔고 싶어요. 근데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조바심이 들어갔고 지금 팔아야 되나 하는데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기다리는 거를 연습할 수 있어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원으로 투자를 이렇게 해보면서 기다리는 연습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원으로? 없지 않나요? 모의 투자도 가능하긴 하지만 모의 투자는 좀 사이버머니잖아요. 그쵸? 실력이 잘 늘지 않아요. 모의 투자로는. 이제 좀 만원이 좀 익숙해졌다.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럼 10만원. 뭐 더 잘하는 것 같아. 한 100만원. 저는 한 100만원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네, 100만원으로 시작한 게 어저께 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0만원을 올 초에 초기화 했는데 이만큼 늘었어요. 선물 계정만. 뭐 현물 계정이랑 다른 거 다 하면은 네, 뭐 대략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선물 계정만 제가 거래도 자주 안 하거든요. 네, 뭐 한 달에 많이 해 한 5번 하나? 요즘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안 하는데도 시드가 되게 많이 불었죠. 제가 샀다 팔았다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타점이 올 때까지 저는 좀 많이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네, 기다리면 수익이 옵니다. 네, 기다리는 거를 연습하기에 좀 되게 좋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천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물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10%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하든 상위 10% 안에 들 자신 있다 하는 분은 추천하지만 좀 나는 좀 조급하다 하는 분은 만원을 넘지 않거나 아예 안 하는 게 방법일 수 있어요. 현물이 뭐냐, 그냥 업비트에서 사고 파는 거는 다 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물 투자는 한 20% 미만 이라고 생각해요. 수익 보는 사람은 80%는 잃는다는 소리고 선물은 90%는 잃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저는 지금까지는 네, 선물의 사실 수익을 계속 안겨다 줬는데 뭐 앞으로는 모르죠. 네, 뭐 제 기준으로는 지금 뭐 400만원인데 또 반 또 쪼개서 지금은 한 300 정도로 4,000불이 넘었으니까 400만원이 아니네요. 4,000불은 한 5, 600만원 되잖아요. 그죠? 300만원 정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한 2,300불 정도?
2,300달러 정도로 지금 뭐 투자하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것도 100만 원부터 이렇게, 100만 원이 아니죠. 1000불부터, 1000달러부터 지금 뭐 한 2,500달러까지 불린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크게 부담되지는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큰 금액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불려가면 뭐 재미가 있습니다. 좀 뭐 좀 심한 말로는 다마고치 키우는 좀 재미가 있다고나 할까요? 이게 수익을 이렇게 계속 조금씩 쌓아가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커지거든요. 뭐 이게 재미가 있어요. 진짜 뭐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막 아무 데서나 막 들어가진 않고 갑자기 이렇게 쭉 하락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많이 누가 봐도 많이 싸지는 요럴 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 중간에 뭐 이렇게 막 들어가진 않고 폭락이 나왔거나 하락이 좀 심하다 요럴 때 들어가고 좀 어느 정도 오르면은 수익 실현을 합니다. 반절하고 본절하고 끝까지 다 먹을 생각은 잘 안 하고 저는 수익 실현을 좀 빨리 해요. 그리고 뭐 요런 데는 숏 들어가도 되죠. 근데 숏은 좀 무서워서 좀 빨리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렇게 몇 번 안 했는데도 뭐 2배, 3배 지금 된 것 같아요. 한 다 해서 한 20번 정도 거래했으려나? 한 몇 달 동안. 그러니까 거래를 많이 하는 건 좀 시드를 잃기가 쉽고 좀 거래 횟수를 좀 줄이고 정확한 타점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여기 중간에 저는 이럴 땐 매매 잘 안 하고 얘가 한 여기 넘어갈 때쯤 팔거나 뭐 쇼치거나 할 것 같아요. 요 프로그램 이름은 트레이딩 뷰라고 그냥 트레이딩 뷰 하고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에다가 트레이딩 뷰 치면 무료예요. 네, 저도 무료 버전 쓰고 있고 뭐 이걸로 뭐 이렇게 쓰면 돼요. 네, 마켓 해가서 크립토 하면 됩니다. 뭐 치면은 비트코인이잖아요, 그쵸? 크립토는 BTC가 크립토거든요. BTC 그다음 USDT. 그럼 뭐 거래소가 쭉 나오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래소가 바이낸스니까 맨 위에 게 바이낸스예요. 뭐 요걸로 이렇게 차트를 보면 돼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뭐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이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우리나라 9시부터 10시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시에서 10시 장에는 그러니까 뭐 데이 트레이더 분들도 하루에 하는 거래를 거의 이때 마치거든요. 나스닥이 되게 큰 힌트가 되죠. 이때 상승했잖아요. 그쵸? 0.83이면 적지 않은 상승이거든요. 꽤 상승했습니다. 미국 CPI 발표 때문에 상승한 영향이 있을 거고 이게 상승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코스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나스닥은 올랐지만 코스닥은 떨어졌네요. 그죠? 네, 확률이 높은데 늘 100% 일치하는 건 아니네요. 네, 뭐 저는 코스피 투자는 사실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저께 나스닥 시세가 나오죠. 요즘에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변동폭이 되게 높아요. 네, 되게 잘 오르고 있어요. 하루에 뭐 한 3, 4%씩. 대형주가 이만큼 오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하여튼 막 오르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오른 만큼 오른 것 같았는데, 그래도 또 엄청 많이 오르네요. 네, 테슬라도,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했는데, 엄청 많이 올랐네. 258달러까지. 제가 182달러인가 해서 다 팔았는데, 뭐 저는 뭐 빨리 파는 편이에요, 원래. 테슬라 차트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여기 부근에서 샀었어요. 그래서 평단이 한 110불 정도에서 샀다가 이게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 너무 단기에. 그래서 한 182불 정도에서 대부분 팔았고 지금 한 주 남았어요. 한 주는 좀 수익 좀 받겠네요. 일단 다 팔았어요 이때. 그래고 뭐 이때 더 살까? 요때였구나. 네, 이때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뭐 쉬운 말로 하면 쌍바닥이라고 할까요? 네, 저점이 좀 낮아졌잖아요. 그쵸? 요런 자리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에서 들어갈까 하다가, 좀 뭐 돈도 없고, 테슬라 지금 뭐, 110불에 샀다가 뭐 150불에 살려니까 좀 뭐 안 내키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는데, 만약 이때 샀으면 수익률이 되게 엄청 컸겠죠. 그쵸? 네. 하여튼 요런 자리들,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시간이 나면은 나중에 제가 차차, 차트에 대해서도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거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네,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요즘에 차트 많이 보니까 차트 강의도 뭐 시간 나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방송에서는 이게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시작하기가 좀 겁이 납니다. 하여튼 investing.com 보면은 제가 이거는 제가 즐겨찾기를 좀 해놓은 거예요. 보면 근데 요즘에 좀 구글은 알파벳 A, 네, 구글은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어요. 네, 챗 GPT 아시죠? AI, 챗 GPT 예약이 나온 다음부터 힘을 그렇게 많이는 잘 못 쓰고 있어요. 정고점 못 넘겼잖아요, 그쵸? 정고점이 한 150불 정도인데 여기는 123불, 정고점을 못 넘겼어요. 애플 같은 거는 이미 정고점 넘겼어요. 애플은 진짜 주가가 진짜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정고점이었잖아요, 그쵸? 여기 넘겼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락장 같은데 정고점을 넘겼어요. 이거 뭐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저 정고점 넘기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럴 때 어차피 못 사요. 전 이럴 때는 살까 고민을 해봐도 여기 그러고 보니까 되게 좋은 자리였네, 그쵸? 아까 말씀드린 상승 다이버전스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저점이 낮아졌잖아요, 그쵸? 이게 주봉인데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는 엄청난 전환을 뜻하죠. 네. 130불에서 183불까지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음에 요런 자리가 있으면은 요럴 때는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본적 분석은 하잖아요. 기본적 분석이 뭐냐면 뭐 매출이 잘 나오냐, 영업이익이 좋냐, 증가율, 성장성이 좋냐, 뭐 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보죠.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하는 거를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회사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차트 보고 뭐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 이럴 때 들어가면 좋다 이런 거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아무 자리에나 들어가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네, 여기도 되게 좋은 자리였죠. 이렇게 두 개 보면은 또 상승 다이버전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그냥 아무 데서나 하락하지 않아요. 네, 주로 요럴 때 다이버전스 보이죠? 요럴 때 이렇게 두 개 보면 또 다이버전스 보이시죠? 요럴 때 주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타납니다. 네, 보이시죠? 네, 뭐 이렇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애플 뭐 테슬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차트는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 가치 투자를 한 뭐 10여 년 공부했거든요. 가치 투자만 공부하다가 이제 차트 공부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신세계를 맛보고 있어요. 이게 차트만으로도 투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매영남이라는 유튜브 있어요. 뭐 지금도 있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되고, 매영남이라는 분이 저의 스승님이죠. 만난 적은 없지만 매영남이라는 분 방송한 거를 제가 계속 돌려보면서 공부를 복습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뭐 저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거 하면서 실력이 계속 늘고 있어요. 우리 승률도 계속 높아지고 그러면서 돈을 계속 벌고 있거든요. 뭐 제 방송 안 봐도 되니까 매영남님 방송 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매영남님 방송의 치명적인 단점, 매우 어렵다.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제 매영남님 방송 본 지 3년 됐거든요. 3년 되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저 그래도 나름 공부 잘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제가 쓴 책 이름이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던데, 공부를 제가 어느 정도 했던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은 뭐 차트 뭐 처음 보면 완전 다 외계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영남님 방송 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쉬운 버전으로 제가 방송을 해볼까 고민 중인데, 이게 너무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고민만 하고 지금 선뜻 이게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하여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차트도 아주 쉽게, 매영남님 방송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아주 그 초고수인 건 확실해요. 매영남님 뭐 수백억을 벌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분보다 내공은 훨씬 딸리지만 그래도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네, 제 방송이나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하는데 제가 이거저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쪼들려 가지고 고민 중에 있어요. 하여튼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죠? 좋은 회사를 아주 좋은 시적절하게 요럴 때 사면은 수익이 더 커지겠죠.
네, 그런 거를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테슬라를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괜찮은 주식인 건 맞는데 차트가 너무 이뻐서 샀어요, 사실. 이때는 사도 손해는 안 보겠구나 하고 샀는데 사실 그렇게 빨리 오를 줄은 몰랐어요. 네. 하여튼 주식 분석도 분석인데 차트를 좀 볼 줄 알면 좀 크게 물릴 일은 없다.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저는 요럴 때가 아니면 잘 안 사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럴 때 정고점 넘었어? 너무 좋네 하고 추격 매수하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하니까 맨날 물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 삼성전자가 한 92,000원 정도 됐을 때 삼성전자 92,000원 정도 됐을 때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삼성전자 주식 어떠냐 소리를 한 5군데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한 번도 못 해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르면 초보자들은 사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가격적인 매력이 있을 때, 요럴 때가 사고 싶은데, 초보자분들은 좀 그런가 봐요. 제가 추천해 드릴 주식 투자서, 뭐 항상 똑같은 책 2권 추천해 주거든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이랑, 이 책 먼저 읽으세요. 네. 주식 투자나 뭐 코인 투자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부동산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돈 뜨겁게라고 하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뭐 되게 싸요. 1,800원밖에 안 합니다. 요즘 책 뭐 사장학개론 같은 거 25,000원씩 하잖아요. 그쵸? 1,800원. 너무 싸지 않습니까? 네. 완전 강추하는 책이고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이에요. 그리고 피터 린치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건 좀 비싸네요. 좀 두꺼워요. 네. 우리 피터 린치 형님 되게 책 재밌게 잘 쓰시거든요. 네, 2권 다 잘 읽히는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이 2권을 여러 번 읽으세요. 네, 책 뭐 읽는 게 좋아요 하고 책을 여러 번 읽지 말고 이 2권의 책을 한 5번, 6번씩 읽어보세요. 저는 코스톨라니 용 책은 한 6번 읽은 것 같고 이거는 한 3, 4번 읽은 것 같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이게 얻어지는 게 틀려요. 꼭 많이 읽어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200 주식들이 이제 시세가 나올 테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삼성전자는 7만원 넘더니 지지분인하죠. 네, 저는 이럴 때 안 삽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대형주 잘 안 사요. 삼성전자 잘 안 움직이잖아요. 96,800원. 어마어마하게 비쌌었네요. 요때 물리신 분들 지금도 곡소리 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최저 49,900원 있죠. 저는 사실 이때 샀었어요. 이때 주식 제가 잘 안 하는데 이때 사서 한 요쯤에 팔은 것 같아요. 한 45,000원 정도에. 이때 사고 나니까 이때 나중에 좀 싸다 하는데 뭐 코로나 왔을 때 좀 싸다 했잖아요. 그쵸? 그때 봤는데도 뭐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매력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안 샀죠. 원래 제가 좋아하는 주식도 아니지만 네. 삼성전자 뭐 어디 투자한다 그러면은 뭐 이동읍, 남사읍 뭐 이런데 땅을 사야지 왜 주식을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시가총액이 426조인데 2배가 되면은 900조죠. 삼성전자 900조. 테슬라도 이제 1000조 좀 넘었거든요. 테슬라보다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너는 같은 값이면 삼성전자 살래? 테슬라 살래? 하면서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회사를 통째로 산다고 했을 때 전 테슬라 사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살 바에는 테슬라 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삼성전자 주식을 왜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또 다들 좋아라 하시니까 뭐 깔 생각은 없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주식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고점이 뭐 10만원 좀 안 되지만 10만원이라고 쳐요. 지금 71,500원이잖아요. 그쵸? 그럼 71,500원에서 한 10만원 간다. 뭐 한 30 몇 프로 되나요? 한 35% 된다고 쳐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35% 수익 보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뭐 1억, 피 같은 돈 1억을 투자해서 한 2, 3년 내에 3,500만원 벌려고 주식 투자하십니까? 그러시면 뭐 할 수 없긴 한데, 저는 이게 주식이나 코인은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공격수거든요? 얘는 돈 벌어와야 돼요. 네, 사람이 수비만 해서는 부자 되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럼 뭐 수비는 뭘로 하냐? 수비는 저는 뭐 당연히 부동산으로 합니다. 주식, 코인, 사업 이렇게 저는 3개. 저는 뭐 학원 사업도 하고 강의도 하죠. 네, 이렇게 3개가 공격수고 저는 돈 벌면 다 부동산 사요. 네.
코인으로 돈 벌면 부동산 사고, 주식으로 돈 벌어도 부동산 사고, 사업해서 돈 벌면 부동산 사고, 뭐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흔들릴 일이 없어요. 네, 저는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솔직히 저는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삼성전자 투자를 앞으로 할 예정이라면 삼성전자를 왜 투자하는가를 고민해 보세요. 시총이 426조인데 그럼 이게 만약에 2배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한 14만 2천 원이잖아요. 14만 2천 원 쉽지 않은 금액이기도 하고 900조 더 쉽지 않은 금액이죠. 2배는 그래도 바라보고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공격수들 주식이나 코인 이 공격수들의 기대 수익률이 2년 내로 한 200%, 한 두세 배 돼야죠. 10년 내로 한 1000%. 요 정도가 제 기대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6% 정도 연간 수익률 26%로 10년 되잖아요. 그럼 10배가 돼요. 저는 1년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 한 26%는 돼야 되지 않나. 최소한. 근데 등락이 있어서 등락까지 생각하면은 한 40에서 50%는 돼야 이게 10배가 되거든요. 10년 후에. 저는 이런 게 아니면 공격수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수비는 부동산이 잘하잖아요. 특히 저는 뭐 토지 투자자니까 토지가 이미 수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최전방 공격수는 매우 공격적인 위험 자산 위주로 합니다. 변동성이 되게 큰 녀석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장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한다. 그럼 뭐 투자하지? 왓에 되게 좀 많이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쵸? 뭐 삼성전자 투자할지 테슬라 투자할지 애플 투자할지 뭘 투자해야 되냐 여기에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게 돼요. 그쵸? 하지만 난 만약 코인 투자한다 그럼 비트코인만 하세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알트 조금 하긴 하는데 9.5 대 0.5 지금 특히나 지금은 비트코인 거의 올인입니다. 저는 암호화폐에는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하고 있어요. 이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종목 선정이 필요 없다. 이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비트코인 또 사가지고 손해봤다고 저 원망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면 투자하세요. 본인이. 비트코인 너무 예찬한 것 같은데 저는 좋게 봅니다. 솔직히 뭐 저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지금 저는 한 2개 정도 있어요. 앞으로 올해 내에 3개에서 5개까지 늘려갈 생각이고 선물 투자 통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늘릴 거예요. 불장이 언젠간 오겠죠. 불장이 왔을 때 한 10개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당 1억 가면은 10개 보유하면 10억이잖아요. 그쵸? 현금 10억. 세금 없는 현금 10억은 정말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샀어요. 다주택자야. 뭐 10억짜리를 사가지고 20억이 됐다. 10억 벌었죠. 너무 기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다주택자면은 적어도 5억은 양도세로 내야 되거든요. 많이 내면 한 7억? 그럼 남는 거는 내가 손해 지는 거는 3억에서 5억이잖아요. 그쵸? 10억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3억에서 5억밖에 못 가져가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국가가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세금 내는 거 뭐 솔직히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금 내는 거. 저는 솔직히 싫어합니다. 뭐 김승호 회장님 사장학개론 보니까 세금 내는 게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세금 내는 거. 세금 내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엄한 데 쓰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코인 투자로 비트코인 내가 10개를 모아서 10억이 됐다. 뭐 빵원에서 된 건 아니지만 그럼 이 10억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오롯이 현금 10억이 됩니다. 이게 짱이지 않습니까? 그냥 100% 현금 10억이 다 내 거인 거예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쵸? 이거 팔면은 이건 반밖에 손해 못 지는데 이거는 전부 다 내 돈이다.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력 있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2년 남았으려나? 내년까지 아마 양도세 유예되는 것 같고 25년부터는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바짝 벌면 그 돈이 다 내 돈이 됩니다. 코인 투자 한 10,000원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10,000원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인생을 걸진 마시고 아니 실력이 안 되는데 인생을 걸진 마시고 한 100만원 그러니까 실력이 된다 생각하면 그때 100만원 하세요. 10,000원 하다가 10만원 하다가 이제 내가 실력이 진짜 된다. 그럼 그때 100만원 하시고 1000만원은 넣지 마세요. 100만원을 10배로 불리세요. 그래서 1000만원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언제 되냐?
이게 안 되면 어차피 큰 돈 못 벌어요. 네, 이거 100만 원 갖다가 1000만 원으로 벌 수 있는 이 실력이 있어야 네, 코인에서도 큰 뭐 이득이 납니다. 이게 10배를 어떻게 버냐고요? 이렇게 10배 버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네, 저도 1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뭐 6월이니까 5개월 만에 한 4배 정도 됐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1000불에서 지금 4300불인가? 이게 됐잖아요. 뭐 5개월 만에. 뭐 요렇게 한 번만 더 하면은 10,000불 넘어가잖아요. 10배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네, 요렇게 하시면 어떨까? 네, 제가 제안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침 시황 방송은 한 30분 정도 하고 이따가 시간이 되면 네, 제가 경매 방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